대표가 디지털 캐비넷 해가지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이제 검찰이 그 자기들 뭐 내부망에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국정조사하자고 했는데 혹시 뭐 검찰 재직 시절에 들어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징역형이 거의 확정되기 직전이 보이잖아요. 저는 정치를 그렇게 범죄자가 사적 시스템에, 사법 시스템에 사적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거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자기 범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많잖아요. 저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이트 많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조국 대표가 디지털 캐비넷 해가지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를 이제 검찰이 그 자기들 뭐 내부망에 갖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폭로하면서 국정조사하자고 했는데 혹시 뭐 검찰 재직 시절에 들어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징역형이 거의 확정되기 직전이 보이잖아요. 저는 정치를 그렇게 범죄자가 사적 시스템에, 사법 시스템에 사적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거 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자기 범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죠. 많잖아요. 저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나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의정 갈등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가장 첨예한 어떤 대척점이 그 2,000명이라는 숫자에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조절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 상황을 계속 주도해왔고 정부가 해온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파급이 왔었을 경우에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미고요. 여기서 제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좀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인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OBS 상당히서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총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생 행보에 더 주력한다는 계획이라고 보면 될지 궁금하고요. 정치는 민생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범죄에 연루된 분들을 심판하는 문제도 민생을 위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적 복수나 자기 방탄을 위한 도구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차피 권력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 사실 소득기준 없앤다는 것을 잘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서정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수세 폐지 같은 것도요. 저는 여러 가지 철학이 담긴, 그리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담긴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적점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얘기는 무조건 정권 심판만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가리고 있고요. 그럼 우리의 민생은 이 민생 대책들을 제대로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저런 심판론에 맞서야 되는 것이고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 조국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많이 망각하시고 잊어버리고 계시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고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어떤 수사가 되고 있는 사람인지,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알고는 계시더라도 그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고 국가 권력을 맡길 것인지 생각해봐달라고 저희는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그게 민생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권력을 장악해버리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민생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사기사욕으로서의 자기 방어를 위하고 그리고 사적 복수로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에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에요. 그럼 이게 민생하고 좀 관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갈등 대화에 물꼬 트겠다고 하셨는데 이대 교수 협의체에서는 사직서를 계획대로 제출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2,000명 증원을 철회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 하시고 내일부터는 전공의들 면허 정지도 예정돼 있는데 의정 갈등 어떻게 풀어가지고 생각하시나요? 첫술에 배부를 틀어오는 것이고요. 국민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타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중재가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제가 이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어떻게 한 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그동안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또 게다가 어느 한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렇다면 저희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그분들의 어떤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그건 감안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인 유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출산 추가 대책 발표해주셨는데 이게 민주당이 25만 원과 행정처분하고 비슷하다는 지적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지원 발언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앞에 좀 봐주세요. 정치라는 건 희소한 가치를 본인적으로 배분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가로 고통받는 물가 상승으로 높은 물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책들 봐주십시오. 그 대책들은 지금 소득 기준, 그러니까 그 소득 기준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 기준이라는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실제로 이 결혼생활과 출산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걸 미루는 그런 요소를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해결할 부분이고, 게다가 어떤 돈 풀기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어떤 그런 타겟으로 해서 어떤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죠. 그리고 대자녀로 되어 있던 다자녀들은 두자녀는 같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서울의 경우에 0.55까지 나왔는데 다자녀의 기준 이럴 경우에는 두자녀까지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에 저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원을 사용할 때의 문제는 그걸 사용했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작용은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25만 원 주는 건 물가를 올릴 겁니다. 더 사람들을 고통받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은 문재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말하는 어떤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대책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 부분 많은 상식 있는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